1998년 11월의 어느 흐린 아침, 울산 방어진 항구의 막루에 새벽을 깨우는 무전이 울려 퍼졌다. 멀리 동해바다 저편에서 철강 화물선을 개조한 낡은 선박 청리모가 입항 중이라는 신호였다. 배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을 거쳐 돌아온 배였다. 늘 그렇듯 항만 조정실에서는 조타수가 곧장 출항하고 슬도와 울기 등대를 돌아 청리모에 탑승했다. 울산 사람들에게 항구는 일상 속에 영웅담이 피어나는 무대였다. 특히 청리모처럼 방어진 조선소에서 직접 건조된 배가 돌아온다는 건 오래된 기억과 자부심을 불러일으켰다. 선박은 울기선과 슬도 사이의 좁은 해역을 무사히 빠져나와 느리지만 흔들림 없는 궤도로 항구 쪽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선박 갑판 위에서 묵묵히 움직이는 선원들과 수면에 퍼지는 스크류 소음은 이방인의 귀환을 알렸다. 그러나 배의 움직임은 어느 때보다 조심스럽고 마치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다. 부두에 모인 사람들은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며 서로 중얼거렸다. 배가 느리게 들어오고 있었지만 노련한 항만 직원들은 금세 알아챘다. 선박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철저한 계산, 닫체 각도, 무게중심 조정 모두 완벽했다. 오히려 기계적으로 느껴질 만큼 정밀했다. 그리고 조타수 옆에 서 있는 한 청년. 짧게 자른 머리, 어둡고 날카로운 눈매, 입가엔 굳은 결이. 그는 모든 선박 움직임을 지켜보며 조타수의 명령을 한치의 오차 없이 복창하고 있었다. 그는 14년 만에 돌아온 남자, 강도윤이었다. 그날따라 항구의 공기는 평소보다 더 무거웠다. 청리모가 울산 방어진 부두에 완전히 들이기 전에 이미 불안함에 휩싸인 한 남자가 조선소 바지선에서 작은 고무보트를 타고 동해의 잔잔한 파도를 향해 뛰어들었다. 그 남자는 이건식 상무, 조선해양그룹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강도윤의 옛 상사였다. 건식은 흐린 하늘 아래 출렁이는 물살을 헤쳐나가며 청리모의 측면에 다가갔고 선박이 둥글게 회전하며 방어진 외항에 안착하려는 순간 갑판 위에 강도윤이 그를 알아보고 모자를 벗어 손에 쥔 채 몸을 내밀었다. 도윤의 모습은 예전과 확연히 달랐다. 키는 여전했지만 군더더기 없는 블랙수트와 서늘한 눈빛이 그를 날카롭고 단단한 남자로 보이게 했다. 까마귀 깃털처럼 윤이 나는 머리칼, 그리고 그 얼굴엔 오랜 침묵과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기환이 아닌 무언가를 되찾기 위해 돌아온 자의 눈빛이었다. 도윤이냐 이렇게 돌아왔구나. 그런데 얼굴이 왜 그리 어둡냐? 무슨 일 있었던 거냐? 상우님, 큰일이 있었습니다. 특히 저한텐 더 참담한 불행입니다. 동해 외항을 지나던 중 선장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뭐라고? 오태선 선장님이? 그런데 화물은 괜찮은 건가? 이번 항차는 회사 전체가 걸린 건데. 전량 이상 없이 도착했습니다. 품질도 완벽합니다. 수익도 기대치 이상입니다. 하지만 오태선 선장님은 내일로 고통 속에 운명하셨습니다.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도윤은 선원들에게 외친다. 닷줄 당겨! 마스트 접는다! 갑판 정리 들어간다! 선원들은 익숙한 듯 움직였고 청리모의 갑판은 혼란 속 질서를 되찾아갔다. 쇠사슬이 울리는 소리와 함께 닻이 천천히 내려앉고 기계음이 파도 위로 퍼졌다. 도윤은 마지막까지 직접 손을 놓지 않았다. 건식은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건 단순한 복귀가 아니었다. 부활이었다. 그럼 선장님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된 거냐? 알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쓰러지시더니 온몸이 떨렸고 마치 어떤 외부 충격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루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평생 정말 건강하셨는데요. 청리모가 부두에 서서히 닻을 내린다. 갑판 위에서 성박 정리를 지휘하던 강도윤은 표정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채
침착하게 지시를 내린다. 선장 오태선의 죽음은 보고사항 이상으로 그를 지배한 감정이었다.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태선 선장님은 부산 항만 담당자와 긴 대화를 나누시고 나서부터 많이 흔들리신 것 같았어요.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고열로 쓰러지셨고 사흘째 되는 날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건식은 잠시 말을 잇고 도윤을 바라본다. 도윤은 약간의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잇는다. 대한민국 선박을 이끌고 10년 넘게 거친 바다를 헤쳐오신 분이었는데 결국 그렇게 조용히 떠나셨습니다. 유품으로는 마지막까지 아끼시던 포상 훈장과 해양용 단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도윤아, 네 말대로라면 화물은 전부 무사한 거냐? 네, 상무님. 전량 이상 없이 도착했습니다. 손익 계산은 곧 정리드릴 거고요. 이번 항차 수익은 적어도 2,500만 원 이상 나올 겁니다. 절대로 헐값으로 넘기진 마십시오. 도윤은 선원들에게 단호히 외친다. 가판 정리! 앞돈 낮추고 탑사일 접는다! 스팽커드 준비! 선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청림호는 조용히 바지산 라인을 따라 정박된다. 사원무님, 지금 올라오시죠. 방금 정태영 부대표가 갑실에서 나오셨습니다. 선적 관련 사항은 그쪽에서 보고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닷고정 확인과 태선 선장님을 위한 조기 걸기 준비를 해야 해서요. 건식은 도윤이 던져준 밧줄을 잡고 군인처럼 절도 있게 청림호 측면을 오르기 시작한다. 가판 위로 등장한 정태영, 깔끔한 슈트에 싸늘한 표정. 그는 도윤과는 정반대의 에너지로 선원들에게는 항해자보다 사무직이 더 잘 어울리는 인물로 불렸다. 상무님, 이번 항차 고생은 하셨죠. 오 선장님은 원래 대단한 분이셨으니까요. 그분 해상 위험에도 굳건했던 분이지. 말 그대로 배가 흔들려도 태선은 흔들리지 않았어. 그런 분이 떠난 이상 그룹의 운송 책임도 이제는 새 틀을 짜야겠지요. 대형 기업의 선박을 운용하는 건 아무나 해서는 안 됩니다. 청림호 가판, 산닭이 완전히 정박된 직후 단 내려. 체인 내린다. 조기 반기로. 마스트 정렬 완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정태영의 얼굴에 일순 얼음 같은 미소가 스친다. 사모님, 보이시죠? 지금 자기가 선장이라도 된 듯 행동합니다. 당연하지. 지금 선장이 없는 상황에서 도윤이 책임자 대행이지. 그건 그렇죠. 근데 제주 남방 외해상에서 멋대로 기항한 건 납득이 안 됩니다. 일정 다 꼬였습니다. 도윤이 조용히 걸어오며 건식에게 인사한다. 선박은 완전히 정박 완료됐습니다. 호출하셨죠? 한 가지만 묻죠. 왜 제주 외해에서 멈춘 겁니까? 선장님의 마지막 지시였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제게 비밀 봉투 하나를 건네주시며 제주도 외교관리처의 김무석 실장에게 직접 전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혹시 그분도 배웠나? 예, 잠시 회의실로 들어오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선박 출항 시점, 항로, 적재 화물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배가 공선이었다면 국가 기밀운송에 활용하고 싶다는 뉘앙스도 있었죠. 저는 이 배가 조선해양그룹 소속이며 저는 단지 부조타수라고만 설명드렸습니다. 다음화에 계속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